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은 어쨌든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그 고민 다 하시죠. 이거 펀딩을 받을 때 내가 언제 펀딩을 시작을 해야 될까? 언제 나가야 될까? 성과가 지금 요 정도 미미한데 지금 나가서 과연 펀딩이 될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고민은 사실 연애랑도 비슷한 거죠. 이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잘난 게 없는데 지금 연애가 될까? 조금 더 기다려서 뭐 이거를 한 다음에 뭐 살도 좀 빼고 뭐 내가 조금 더 뭐 회사에서 뭐 돈도 좀 더 벌 수 있는 위치에 됐을 때 연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뭐 우리가 개인 인생에서도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애는 우리 모두가 하니까 연애에 비교를 해서 펀딩 타이밍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 실질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조금은 여러분들의 통상적인 관념과 다른 펀딩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우리가 성과가 너무 미미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석 달, 넉 달 정도 더 지나면 또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펀딩을 하면 펀딩이 더 쉽게 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십 년간 벤처 투자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실제로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펀딩에 도움이 되는 성과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딩 그 대화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게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 성과들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펀딩하는 것과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펀딩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제품이 있고 없고는 게임 체인저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제품이 없으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내가 설명을 들으면 머릿속에 상상을 하긴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긴 하지만 그 그림대로 제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 딱 나와서 어쨌든 그게 뭐 앱이든 웹 서비스든 뭔가를 보여주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제품이 앞으로 석 달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뭐 2달쯤 뒤부터 펀드레이징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죠.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석 달 뒤에는 이게 지금의 뭐 내가 보이고 싶은 지표, 그게 매출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익스포넨셜하게 굉장히 많이 뜰 이벤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와우, 야 이렇게까지? 야 이거 되게 빠르네. 와우 팩터가 있는 뭔가 그 성과가 몇 달 뒤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고 나서 펀딩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게임 체인저가 아닌데 많은 창업자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착각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제품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기능을 탑재하고 나서 그걸 보여주면서 펀딩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또는 지금은 내가 매출이 2만 불인데 한 달에 2만 불 MRR이 나오는데 이 매출이 3만 불이 되면 펀딩이 더 쉬워질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요 기능이 추가됐네? 투자해야지. 요 기능 없을 땐 내가 투자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 기능이 있을 땐 투자해야지. 또는 MRR이 2만 불? 아리송한데 MRR 3만 불? 이건 되는구나. 투자해야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MRR이 3만 불과 10만 불은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MRR을 3만 불에서 10만 불로 갈 수 있으면은 그거는 와우니까 그건 몇 달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MRR이 이번 달에 3만 불이고 다음 달에 한 3만 7천 불 할 것 같다. 3만 불에 하나, 3만 7천 불에 하나 VC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MRR이 0인 것과 만 불이 있는 거는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4만 불이면 안 되고 5만 불이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MRR 8만 불이면 여러분 펀딩 안 되고 10만 불이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VC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과가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현실적으로 하셔야 되고 VC한테 어차피 게임 체인저가 아닌 성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먼저 나가도 된다. 내가 다음 달은 MRR이 3만 5천 불 될 것 같고 이번 달은 3만 5천 불이면 그냥 이번 달 하셔라. 지난달이 2만 5천 불이었으면 2만 5천 불에 나가도 똑같다. 그 차이는 별로 VC 머릿속에는 그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핵심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해서 VC가 그거를 특히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그냥 투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인 거니까 게임 체인저가 아닌 거 가지고 펀딩을 늦추시면은 안 돼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애 비유를 할게요. 뭐 여러분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굉장히 연애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연애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취준생인 것과 버젓이 직장이 있는 것과는 좀 게임 체인저일 수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 어쨌든 직장이 내가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다닌다, 구글 다닌다 이것과 뭐 꼭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버젓이 정해진 연봉을 받는 직장인인 것과 내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아직 직업을 못 구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는 연애 시장에서 나의 밸류가 달라지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또는 우리가 그냥 이게 제가 그게 진실이고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뭐 진부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는 나의 자차가 없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와 내가 자차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내가 경찰에도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연애할 때 차가 있는 편이 더 낫겠죠. 둘만의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하철 버스 기다리는 것보단 그 편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취준생인 것과 취업을 했을 때와 또는 차가 없을 때와 경찰에도 자차가 있을 때와. 근데 여러분이 차를 예를 들면 소나타를 몰다가 그랜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게 연애에 큰 차이 있을까요? 내가 소나타 타서 안 되던 연애가 그랜저 타서 연애 될까요? 그거는 게임 체인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직장을 가졌는데 내 직장이 꽤 큰 회사인 것과 예를 들면 내가 탑3 회사에 다니다가 탑30 회사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게 내 연애에 정말 큰 타격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큰 타격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에서도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때는 여러분이 할 거는 그걸 게임 체인저라고 믿고 착각하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다른 개인기를 키우시고 여러분이 얼굴이 더 뻔뻔해져서 연애 시장에 나가서 과감하게 대시를 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아닌 거 아무리 기다려서 그래봐야 여러분 세월만 가지 여러분 연애 생활에 나아지는 게 없어요. 펀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 거 제품이 있었다 없었다 또는 매출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그럼 그게 나오고 펀딩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주는 매출이 2만 불일 때는 조금 쪽팔리지만 뭐 3만 불이 되면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뻔뻔한 얼굴 자신감이 훨씬 더 펀딩에는 도움이 되지 그것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아닌 성과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계속 허비하면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펀딩을 하실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게 내가 지금 규모로 회사를 운영할 때 언제 돈이 다 떨어지느냐예요. 일단 그 돈 떨어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되고 뭐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 엑셀로 대표가 다 자기 현금 흐름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언제 잔고 떨어지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잔고 떨어지는 날짜가 언제로 딱 정해지면 그걸로부터 9개월 전에 펀딩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9개월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펀딩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고 또 내가 있는 인더스트리 섹터에 따라서도 바뀌고 인기가 있는 섹터가 있고 좀 없는 섹터가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여러분이 펀딩 하신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아무리 빨리 돼도 3개월 걸립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첫 VC 미팅부터 내가 완전히 이번 라운드 클로징 할 때까지 3개월 이하로 걸린 회사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희 포트폴리오를 봐도 항상 더 오래 걸리지 3개월 이내에 짠 하고 끝나는 회사는 제가 별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펀딩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고 보통은
5,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 떨어지기 9개월 전에 나가셔도 사실 투자금이 다 납입되는 거는 막상 돈 떨어지기 뭐 3, 4개월 전에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전에 시작을 하는 게 결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펀딩이 항상 내 맘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되고 나서 이게 펀딩은 좀 지금 계획하는 대로 어렵겠구나를 깨달았는데 다음 달에 돈이 떨어져.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 카드빚 같은 거 해서 여러분이 개인 부채 내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폐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은 제가 이제 대표가 개인 부채를 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에서 스타트업이 부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펀드레이징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 안 돼도 뭔가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시도가 한 4개월에서 5개월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직원 수를 줄여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조정도 여러분 다음 달에 돈 떨어지는데 지금 직원 내보내면 무슨 효과 있습니까? 한 2주일 늘어날까요? 회사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구조조정을 하든 뭔가 다른 대책을 찾을 때도 한 4, 5개월은 나한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개월 남겨놓고 시작을 하셔서 한 서너 달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각이야. 안 되는 각이 나오면은 그때 여러분이 펀딩을 포기하고 딴 방향을 찾으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딩은 자금 떨어지는 때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금 규모로 운영할 때 자금이 제로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한 9개월 전에는 시작을 하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게 제가 앞에 부분에서 자금 떨어지기 9개월 전에 펀딩 하러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무슨 스타트업이 그렇게 뭐 자금이 3년, 5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9개월 전에 나가면 아직 성과가 미흡해서 이게 펀딩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찍 나갈수록 성과가 미흡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제가 앞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그 성과가 게임 체인저가 아닌 다음에는 그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찍 나가면 성과가 당연히 몇 달이라도 늦게 나가는 것보다는 성과가 좀 적겠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VC가 처음 만난다고 그 자리에서 저희 투자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만나시고 그 다음 달에 VC한테 보여줄 때 이게 이렇게 향상이 되네, 또 그 다음 달에 보여줄 때 이렇게 향상이 되네. 그러니까 어떤 VC가 관심을 갖고 뭔가 조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을 때 그 지표가 계속 향상이 되면은 VC가 굉장히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갖다가 근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이게 플랫하네, 그 다음 달에 보니까 5% 증가했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미한 데서 시작해서 20%, 30%씩 두세 달 증가하는 것보다 VC 펀딩 받는 데는 마이너스예요. 이게 좀 착시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굉장히 향상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아직 그 향상이 벌어지기 전에 펀딩을 시작하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향상이 다 증명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돈 모으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VC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렇게 빠른 향상을 보이는 게 VC한테는 훨씬 더 임프레시브하게 보입니다. 이게 막상 내가 1억 갖고 나가면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첫 만남 했을 때는 미미했는데 이게 팍팍팍팍 올라가는 게 보이면은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겠는데 이거 빨리 투자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이 미미한 것보다는 VC랑 처음 만나시고 이거 어차피 4, 5개월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처음에 만나시고 그 뒤에 계속 향상되는 지표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이 다 이뤄놓고 나가서 플랫하게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펀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가 공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펀딩 시작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처음 VC 만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지금 규모로 회사를 운영했을 때 자금이 언제 떨어지는지를 계산하시고 거기부터 9개월 앞에 펀딩 시작하세요.
두 번째, 근데 그 9개월 안에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게임 체인저가 실현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럼 그 게임 체인저는 뭐냐? 여러분이 조금 향상되는 거 게임 체인저 아니에요. 제품이 있다가 없을 때, 매출이 없다가 있을 때, 이런 거는 게임 체인저에 해당돼요. 근데 매출이 2만 불에서 3만 불 올라간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먼저 나가시면 돼요. 게임 체인저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만 여러분이 펀딩을 조금 그 9개월보다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게임 체인저가 없을 때는 그냥 요걸 조금 더 하면은 펀딩이 쉬워지겠지라는 거는 전부 내 착각이고 내가 스스로 위안하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 내가 소나타 타고 있으면은 그랜저 타도 연애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소나타 타면은 그 뒤에는 내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나의 개인기의 문제고, 나의 프레젠테이션의 문제고, 나의 스토리텔링의 문제고, 나의 확신의 문제지. 내가 그랜저로 소나타에서 업그레이드하고 갑자기 연애가 잘 되는 거 아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게임 체인저 이벤트가 아닐 때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나한테 달렸다. 결국 나 하기 나름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자기 확신과 나의 자신감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게 여러분 펀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돈 떨어지기 9개월 전에 시작하시고 게임 체인저가 있을 때만 늦추시고 나머지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세일즈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에 달린 것이다. 결국 내 개인기를 연마하는 게 매출 10% 오르는 것보다 펀딩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자, 요 공식을 기억하셔서 펀딩 타이밍을 정하시길 바랍니다.